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술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나왔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라이브 썰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검찰은 정경심 교수 황제 소환도 모자라서 황제 조퇴까지 시켜두는 파격적 예우를 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예우여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각종 채용 청탁 관련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받으면서 비공개 소환되신 분들이 있고, 제 온 가족이 언론의 사냥감이라고 할까요? 좀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가족은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제 소명인 검찰개혁에 집중할 것입니다. 네, 어제 검찰에 비공개 소환된 정경심 교수 8시간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건강 문제로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전해지는 건 그렇습니다. 이 진술조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도 또 전해집니다. 어떤 상황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먼저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의 신문이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재소환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는 담겨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고요. 네. 또 한편에서 이제 건강 문제 때문에 조사 중단을 요청을 했고 검찰이 그걸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계속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수사관의 개선을 이야기하고 그것의 핵심 가치는 인권 존중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당연한 조치였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제 정경심 교수가 이제 건강을 회복해서 이제 다시 재소환에 응할 것인가, 응한다면 언제 응할 것인가, 이게 이제 관심사가 되겠죠. 네, 이전 수석. 예, 저는 결론부터 말해서 황제 소환 맞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저 표현에 대해서는 좀 이의가 있어요. 황후 소환이지 왜 황제 소환입니까? 우선 그게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아까 이제 우리 김평론가도 얘기하셨지만 이 공개 소환을 금지하는 그 첫 수혜자 사실상 두 번째 수혜자가 또 우리 조국 장관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자꾸 전례가 어떻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아주 간단한 게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 소환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인권의 문제 이전에. 그러니까 자, 인권이 문제냐 아니면 이를테면 국민들의 어떤 그것도 알 권리라고 한다면 관심사가 중요하냐 하는 거에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어쨌건 이 수혜가 되는 일은 나부터 해야겠다. 이거는 좀 예의 염시와 금도에 어긋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5시간 이내 사실상 실제 조사받은 시간이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건강 상태가 어떤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건강 상태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구속정지 집행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기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의미로 본다면 여러 가지로 날인 안 한 걸 포함하여 황후 소환은 맞다. 제가 약간 좀 토를 달아야 되는데 어제 제가 이 말씀할 때 이제 대체로 동의를 하셔서 이제 짧게만 말씀드리고 안 했는데 매우 이례적에서 황후 소환이라고 한다면 할 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 어제 제가 김성태 의원의 비공개 소환 사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황제 소환이겠고요. 그다음에 장제원 의원 아들의 래퍼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아들도 비공개 소환됐어요. 마포경찰서에. 그러면 그건 황태자 소환이고. 지금 여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이 작년에 광안랜드 채용 비리 의혹으로 서울 의정부지검에 비공개 소환됐고 그것도 황제 소환. 그다음에 2017년에 자유한국당의 염동열 의원은 대선 여론조사 때 불법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비공개 소환. 그것도 황제 소환. 한번 대비해보자.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들이 판단하실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이례적이라는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는 인권이냐 아니면은 국민적 관심사냐를 놓고 볼 때 그 앞에 들었던 예하고 지금 요번에 사안은 그거는 어떤 이 경중의 무게를 따질 때 비교가 안 된다. 그 말씀만 드릴게요. 매우 이례적은 아닙니다. 거의 최순실 사건에 지금 준하는 국민적 관심사잖아요. 네, 어느 분은 황제도 소환되냐 이런 얘기도 하네요. 네? 소환되죠. 황제도 소환됩니까?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얘기하죠. 예, 지금부터 한 3시간 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1시 반에
그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피의자 공개 소환 전면 폐지를 지시했습니다. 이 윤 총장의 발표, 뭐 이 시점을 두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얘기할까요? 이게 먼저 예, 저는 뭐 이거는 지난번 대통령 지시 바로 다음 날 특수부 축소를 중심으로 한 자체 개혁 방안 발표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자꾸 검찰 개혁 하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하는 그 뜻에서 이제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요. 그 뒤에 이제 숨어 있는 말하자면 뭐 지금 야당에서는 뭐 당연히 비판을 하겠죠. 황제 소환에 이어서 또 이제 말하자면 이 알아서 기는 행태냐라고 비판을 하는데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면 여러 번 얘기했지만 검사는 수사로 말하는 거다. 판사는 판결로 말하는 거. 그러니까 수사로 말하겠다고 하는 또 다른 의지의 표명이다. 그리고 하나 더 보태면 그러니까 검찰 개혁 압박하는 촛불 시위 이제 그만둬주세요. 이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피의자의 공개 소환은 전면 폐지를 지시를 한 걸 환영을 하시면 황후 소환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첫째, 이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첫 케이스라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대검 관계자의 설명을 보면 기존 수사 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을 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대검 관계자의 말입니다. 법무부 관계자의 말이 아니라 체크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데 이미 법무부와 민주당이 당정 협의를 해서 수사 공보 준칙, 조국 수사 이후에 시행하기로 합의를 봤어요. 근데 결국은 이 얘기도 그 내용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별도로 다시 발표를 한다? 이거는 사실은 법무부와의 어떤 기싸움, 삿바싸움, 이게 깔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좀 전 이전 수석 얘기로는요. 오늘 발표 타이밍을 어제 광화문 대규모 집회, 그다음 또 내일 예정된 또 서초동 집회 그 사이에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검찰청 소식을 연계해서 보신 거죠? 예, 나름의 메시지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수사로 말하겠다는 의지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이고요. 네. 물론 이제 어제 뭐 비공개 소환한 것에 대해서 이제 또 여론 반대 여론이나 비판 여론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답도 겸한 것이겠죠. 뭐. 예. 이런 거 하면 저희 주목할 것은요. 조국 법무부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소명인 검찰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검에서 개혁 방안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조 장관과 윤 총장 이렇게 검찰에 대한 개혁, 전반적인 개혁의 어떤 경쟁 구도가 좀 더 선명해지거나 가속화된다고 보는 시각은 어떨까요? 이미 시작이 됐다고 봐야죠. 예. 이제 2기 그러니까 검찰 개혁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그러니까 저는 월요일에 회의를 했고 여기서 일성으로 나왔던 게 특수부 축소였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회의가 있는데 이미 뭐 예고인데, 그러니까 감찰 기능 강화, 요거가 아마 집중 논의될 거라고 하는 게 이미 예고가 있었고, 법무부는 어떤 마련된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이제 착착 가는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대검이 어떻게 대응해 들어가는가라고 하는 이 그림 속에서 지금 밀고 당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지난번에도 외과 수술은 깨끗한 손으로 해야 한다는 우리 어떤 의대 교수님 말을 인용을 했지만은 뭐 우선 그것도 본인이 지금 사실상 어떤 피의자로서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입장에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매일이다시피 두 번째는 뭐냐면 검찰 개혁 이미 패스트트랙 올라가서 충분히 그 안이 논의되고 진행되고 있어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굳이 자기가 나서서 자꾸 검찰 개혁 얘기할 이유가 없고 그러다가 지금 대검이 이렇게 알아서 자체적으로 지금 빨리 속도감 있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저는 지금 요번에 이 촛불 그러니까 두 개의 촛불 시위,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 시위, 그다음에 바로 이제 어제 벌어졌던 이 촛불 시위를 통해서 한 가지는 명확히 드러났다고 봐요. 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공수처가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다가 모르겠어요. 여론조사 해봐야 알겠지만은 네. 그것도 공수처 설치하면 안 되겠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왜냐? 네. 대통령의 권력이 지금도 막강한데 이렇게 하면 검찰을 완전히 손에 쥐고 장악하게 되겠구나. 그러면 요번 같은 경우에 만약에 공수처가 있었으면 윤석열 총장 주변을 수사해라 이래갖고 다 수사하면 결국 물타기가 될 거 아니냐.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예. 검찰 개혁을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요지는 이거예요. 검찰 개혁을 진짜 하고 싶으면 조국 장관이 빨리 사퇴하고 그다음에 검찰 개혁 압박하는 촛불시위 하지 말고 거꾸로 이쪽도 이제 우리 전부 일상으로 돌아갑시다라는 그런 말하자면 성명을
대통령이 월요일쯤 발표하시면 큰 호응을 얻지 않을까요? 첫째는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첫째는 예. 일단 그 주변 몇 분의 어떤 이야기면 그 여론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주변 인사들의 의견 이 정도로 표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두 공수처가 번째는 뭔지 잘 모르던 분들 두 번째는 얘기하는 그다음에 거예요. 국회에서 예. 지금 논의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다음에 거의 저기 먼지 쌓이고 있는 게 현실이고 세 번째 지금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법률 개정 사항과는 별도로 가져가는 예를 들어서 시행령 그다음에 어떤 내규 규칙 이런 어떤 차원에서 해야만 되는 어떤 문제들 이것들에서 손을 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중복되는 게 아니고 해야만 되는 일이다. 요즘만 강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전 수석이 공수처 얘기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얘기를 이제 제기했는데 그 김평론가는 좀 짧게 간명하게 좀 얘기 답변한 것 같습니다. 네. 이 검찰이 정 교수에게 재소환 통보할 것이라는 거는 뭐 어저께 서명 날인을 안 했기 때문에 진술조사에 안 했기 때문에 재소환을 이어질 건데 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정 교수의 신병철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최근에 많은 매체에서 한국 매체에서 이 뭐 컬럼이라든지 이런 전문가 기고를 통해서 이 과연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이 조국 장관 가족 전체 수사의 향방을 거기에서 어떤 되게 분수령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우리 라이브 설전의 두 패널은 그런 어떤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예,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지금 이거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검찰의 어떤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꿰고 있어야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 좀 정밀 분석이 이루어지겠지만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은 그 표피적인 분석일 수가 있다는 점을 미리 깔고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어떤 불구속이라고 하는 게 원칙이죠. 네. 다만 어떤 구속으로 가는 것은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 그다음에 사안이 중대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뭐 그 장관의 부인이 도주할 우려는 별로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뭐 사안의 중대성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혐의의 입증이 어느 정도 됐는가, 범죄의 소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판단의 근거가 많지가 않다는 점만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하나의 어떤 지금 변수로 등장한 건 정경심 교수의 지금 건강 상태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로까지 이제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것인지를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거에 따라서 아마 그 검찰 입장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도 그러니까 그 고려하게 되는 하나의 요인은 어떤 발생을 한 것 같다. 일단 요즘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말씀하셨고 그 이후의 단계로 조국 장관에 대한 뭐 소환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전망은 좀 생략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구속영장을 만약에 청구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법원이 영장을 발부를 하느냐 기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어지는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는 설명할 필요는 없고,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만약에 기소로 가게 된다면 조국 장관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소환 조사라고 하는 것이 곧 어떤 유죄임을 어떤 그 증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쳐야 되는 절차의 의미로서의 소환 조사. 일단 이렇게 한정을 지어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도 설명을 한참 들으니까 뭐 좀 잘 이해가 안 간달까 하여튼 좀 혼란스럽긴 한데 어쨌든 간단히 얘기하면 저는 100% 구속영장은 청구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그 지금 뭐 아까 설명을 했지만 우선 범죄 혐의가 제대로 소명이 됐는가. 그다음에 자 그 다음이 이제 바로 뭐냐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데 증거 인멸을 시도할 그 가능성이 크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유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사모펀드 문제나 우리 지금 뭐 그 이를테면 지금 증거인멸 의혹, 공사문서 위조 이런 것들에 사실은 지금 바로 그 경계선 바깥에 우리 조국 장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번에 어제 말하자면 보통 피의자 같으면 왜 자꾸 뭐 황제소환, 황후소환 얘기가 나오냐면 보통 피의자 같으면 절대 안 내보냅니다. 뭐 건강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왜 안 내보내냐면요. 지금은 부부가 같이 이렇게 조사를 사실상 받게 되는 상황에서 입 맞출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그래서 안 내보내는 거예요, 원래. 그렇다면 그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반드시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말하자면 지금 공모 혐의가 언론 보도된 것만 갖고 얘기해도 뭐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았냐 몰랐느냐를 말하자면 입 맞추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도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해야 되고 두 번째 그 건강 문제는 그거는 구속영장 청구의 핵심적 사유가 안 돼요. 전직 대통령도 구속돼 있는 사람을 건강 나쁘다는 걸 허락을 안 해주는데 그거는 구속된 뒤에 진단서 받아서 병원과 치료받거나 통원 치료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긴 얘기가 필요 저도 없다고 좀 봐요. 헷갈리는 게 예. 어제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한 번의 소환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재소환이 될 것이라고 물론이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조사를 하고 한 번 부르면 안 내보낸다는 말씀 또 어떻게 아니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 안 됐습니다. 내보낸다는 게 예, 아니라 됐어요. 예. 그렇게 쉽게 내보내지 않는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비판이 있는데 제 얘기는 어쨌건 2번이 됐건 3번이 됐건 하고 반드시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는 반드시 또 그 조국 장관을 알겠습니다. 소환할 수밖에 예, 없다. 피의자 논리적으로 신분에서요. 말이에요. 건강 상태가 뭐 좀 전에 그 네, 전 대통령 물론 예를 중요하죠. 들었는데요. 네. 건강이 그 당시에는 건강이 양호했고 뭐 수감 생활을 하면서 수영 생활을 하면서 악화된 건지 그 부분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제 얘기는 하나만 붙을게요. 자꾸 시청자들이 오해하실까 봐 그러는 거예요. 이 지금 저 정경심 교수가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태라는 건 어떤 거냐면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거동을 못할 정도 상황이 돼야 그 저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제가 설명 안 할게요. 예. 그 설명으로 여기서 예, 마무리하겠고요. 근데 검찰이 이런 가운데 오늘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해서 조 장관 동생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것도 좀 지금 이어진 얘기랑 좀 연결해서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수사 방향에 있어서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우선 이것도 뭐 사실 예정된 수순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웅동학원 비리라는 게 그동안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안 드러났지만은 지금 말하자면 의혹으로 제기된 것만 해도 자 공사 그 미수대금 16억 원을 나중에 어쨌건 위장이혼 의혹을 받는 그 자기 전 부인에게 해서 지금 뭐 100억 가까이 늘었다. 그것까지도 좋은데 실제로 지금 검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에 제대로 공사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테니스장 짓지도 않은 거 청구하고 이거는 사실은 그 사기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현재하는 게다가 뭐 무슨 뭐 그 직원 채용 관련해서 돈 받았다 이것도 뭐 혐의지만 저는 오히려 직접적으로 이것이 관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는 저도 모르지만은 이 사안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이 IMF 직전에 웅동 학원이 35억 원을 동남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이 돈이 지금 제가 여기서 좀 예. 사회적인 개입을 할 텐데요. 이 구체적인 혐의점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넘어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주, 뭐 저번 주부터는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네. 그 얘기를 안 해왔고 그래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큰 틀에서 알겠습니다. 예. 한번 했을 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아니, 초점은 그거죠. 결국은 아니 뭐 죄를 지었고 그러니까 죄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을 잡았다면 검찰이 어떤 그 사법 처벌 절차에 들어가겠죠.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저희가 여기서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조국 장관과의 상관성 포인트는 네.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배임이니 배임 수재니 징계인멸 교사 혐의니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됐다면 지금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테니스장이나 채용 비리 정도라고 한다면 조국 장관과 직결될 수 있느냐? 이거는 지금 뭐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좀 더 봐야 될. 아니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청구 일단 영장 내용을 좀 봐야 될 99년부터 거 아니에요. 2007년까지 그 이사로 재직을 했거든요. 네. 그 안에 일어났던 말하자면 회의록 내용에도 지금 이미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더 얘기 안 하겠는데 신사협정으로 요 정도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저 얘기해야 되겠어요. 한마디만. 짧게 35억 웅동학원 채권이 행방이 묘연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것이 계속 정치적인 이슈가 되는 것은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은행의 파산 관제인으로서 채권을 회수해서 그 채무자들에게 그거를 정확히 성실한 관리자로서 돌려주는 의무가 있는데 그때 이 처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이 얘기가 수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드리는 말씀이에요. 너무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 그러니까 뭐 그러나 그건 뭐 사실이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조금만 걸쳐 있으면 전부 다 이 사람이 연루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 버리면 그건 너무 과도해요. 좀 너무 앞서 나가지 말고 좀 절제를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뭐 절제해서 그 얘기하는 그 거죠. 부분 뭐 할 얘기가 있지만. 예, 네. 그 공응 저희가 공응 검찰로 넘겼습니다. 지금.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 씨는 한 신문과 인터뷰를 가진 데 이어서 오늘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들 속에서 연이틀 동안 언론과의 인터뷰가 나온 것이죠. 잠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제 대학이랑 제 대학원 입학 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그런 기사도 보았고, 그리고 검찰에서 저를 표창장 위조나 아니면 입시 방해로 기소를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주변에서는 이렇게 어머니가
수사를 받고 있는 저를 보호하려고 자신이 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도 다 했다고 할 수도 있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걱정이 많이 되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조국 장관의 딸 이번 인터뷰에서 그 자택 압수수색 당시의 상황까지도 좀 맥락을 좀 뭐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좀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조국 장관의 딸 조 씨의 그 주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조국 장관이 어떻게 통화하게 됐는가라고는 당시의 정황과 이제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검찰 그 그렇죠. 현장 예를 들어서 팀장하고요. 부인 거의 어떤 그 119의 실력을 일부 직전까지 쓰러지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전화가 왔고 받아서 그냥 부인이 건강이 안 좋으니까 좀 이렇게 해달라고 배려해달라고 했다. 네. 이게 이제 조국 장관의 발언인데 지금 이 조 씨의 말 같은 경우도 어머니 거의 그러니까 그 쓰러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방에 있었는데 검은 상의를 입은 수사관 한 분이 방으로 와가지고 네. 어머니가 쓰러졌으니 물을 좀 떠다줘야 할 것 같다. 그리고 119를 불러야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데 자 물론 여기까지만 놓고 본다면 따님인 어떤 조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겠죠. 네. 주장일 수도 있겠는데 이제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인원들이 공유했던 현장 상황이에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죠. 과연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했겠는가? 오히려 어떤 이런 상식적 추론에 입각해서 이게 지금 조 씨가 이야기한 것이 맞다고 한다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첫째는 조국 장관이 그 통화를 하게 됐던 경위에 대한 어떤 그 신빙성과 그 나름의 어떤 필요성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검찰이 그 뒤에는 했던 설명. 부인이 쓰러진 적이 없다라고 했던 설명의 그러니까 허위성 이 두 가지가 다시 논란이 될 수가 있다는 점, 요 점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참 본인이 멘탈 갑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참 담대하다. 왜냐하면 보통 같으면 본인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막 어쨌건 사회적 논란, 부모 일까지 생기는데 그렇게 대담하게 말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참 정신력이 좋다 이렇게 우선 평가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근데 다만 제가 요 말은 꼭 하고 싶어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자식을 보면 부모로부터 어떻게 교육받은지를 알 수 있다. 일단 요 말만 하고 제가 팩트 두 개만 너무 얘기할게요. 인신의 인격에 관한 이야기를 아니요, 제가 무슨 자꾸 비난한 게 그런 식으로 아니잖아요. 하시면 안 돼요. 자, 잠깐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얘기한 다음에 하세요. 예, 남 얘기할 때 중간에 끼지 말고. 우선 아니, 발언하시고 좀 예, 자, 이성적인 팩트를 얘기하겠는데 왜 이성적으로 인격에 대한 아니, 이야기를 해요? 인격에 대한 이야기를 그 자녀 아니, 참 제가 그래가지고 할게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래요? 자녀의 교육 뭐 부모로부터 아주 분반 부모의 아니 왜 사람이 그래요? 인격을 폄하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무슨 있잖아요. 말을 해요? 자식이 저 지금 부모의 거울이 요 얘기할게요. 맞지. 지금 이 시점 속담을 얘기하는 아니, 건데 아무리 듣다 하더라도 좀 정도가 지나치죠. 마이크 아주 좀- 대변인도 아닌데 왜 나서서 마이크 좀- 그래요 도대체? 이거는 인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류 나중에 오디오 좀 자식이 다운, 셋이나 오디오 했어요. 다운해 주세요. 아이고 자꾸 자식이라고 앉았어. 됐죠? 다운 됐죠? 참네. 예, 저희가 지금 두 분이 아니, 그래서 이제 좋아요. 격해서 아니, 지금 얘기 저희가 계속하고 지금 또 하세요. 그 마이크를 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 목소리만 나가고 있거든요. 두 분 이제 심호하시고요. 네. 그다음 준비되셨죠? 방금 아까 그래서 이 지금 나눈 얘기에 대해서는요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휘 단어 문장에 대해서는요. 예, 계속 담대하다는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예. 두 번째 그 팩트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우선 그 우리 정경심 그 교수가 쓰러졌다. 근데 지금 인터넷 저 추적들을 해본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보면 9시 한 30분쯤 우리 정경심 교수가 페이스북 메시지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보낸 건 그 다음날 보냈는데 그걸 거꾸로 추적을 해보니까 되게 이제 수정하고 처음 쓰고 본인이 비공개로 올린 거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해보니까 9시 한 40분쯤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썰어져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거를 썼을까 하는 게 첫째 의문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이 부분도 뭐 검찰하고 이쪽 얘기가 다르니까 114를 부를 정도 상황이 아니었다는 검찰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 우선 의문이 있다. 첫째 그 얘기를 하고 두 번째 119요. 119. 그래, 그 정도는 소소할 거니까. 아니 그런 정도의 교정은 매우 감사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참나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 안 하셔도 돼요. 아니, 요건 해야 돼 그래도 그냥 어제도 얘기했지만 서울대 인턴 문제 있잖아요. 장 교수 아들하고 단국대 그다음에 또 다른 그 친구 아들하고 이미 검찰에 가서 자기는 인턴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대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제가 이것이 지금 요 인터뷰 좀 설득력이 짧게 하려고 있겠다는 그랬는데 얘기예요. 한마디만 드릴게요. 한마디만. 약간 아니, 격가지로 나가는 건 좀 반박하려고 하는 얘기 최대한 아니에요. 딱 한마디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동관 전 수석의 어떤 그 제게 반박할 생각이 없어요. 왜? 근데 다만 하나만 환기하고 싶은 게
어떤 이 A라고 하는 가설을 어떤 그 증명할 수 있는 정황 증거가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B라고 하는 가설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도 함께 있고 이것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 두 개의 어떤 공방을 가름할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뭐가 없다면 그 두 가지는 그 자체로서 일단 받아들이고 조심을 해야 좋습니다. 되는 건데 저희가 어느 그래서 하나만 가서는 안 된다. 조금 요즘만 전에 간다는 거예요. 김평론가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 자택 압수 당시 상황에 그 조국 장관 딸이 하는 발언을 듣고 그 당시에 그 정황적 그 당위성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검찰이 설명했던 그 설명의 어떤 진위 부분을 한번 따져볼 수 있는 인터뷰 내용이 아니냐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동관 전 수석이 이제 뭐 교육 얘기 뭐 이런 게 대해서 좀 약간 좀 파장이 있었는데, 네. 또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앞으로 이어지는 질문에서도 우리 서로 그런 식으로 협정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데 이제 그리고 인터뷰 내용에서는요, 그 또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의 친분에 대해서도 그 조국 장관 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좀 있으면 이제 그 화면이 나올 텐데요. 네. 그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식사한 적도 있고 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다음에 이제 동양대에 갔을 때 방호를 불러서 용돈도 주신 적이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서 이제 동양대에 제가 갔을 때 여기서 왜 갔느냐.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일각에서는 뭐 봉사활동 한 적 거의 없고 표창장도 위조가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이야기가 오히려 이제 동양대에 가서 일정하게 활동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요 말만 가지고는 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어떤 그 해석을 해 들어가는데 물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표창장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그 따님의 어떤 이야기 말고 다르게 제기할 부분인데 이거는 지금 본류에서 벗어나기 일단 자제는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뭐 이 부분은 뭐 사실일 거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정경심 교수가 통화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한게 그대로 확인이 됐잖아요. 네. 뭐 예뻐하셨잖아요. 뭐 밥도 사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거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뭐 이제 없는 걸 지어서 얘기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이건 저는 맞으리라고 보고 다만 이제 있는 말하자면 인턴을 했으면 나는 이렇게 했다를 얘기해야지 그것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나머지 얘기를 격가지를 하면 오히려 자꾸 물이 타지니까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까지 연이틀 그 하루는 신문 매체, 하루는 라디오 방송 매체에서 조국 장관 딸이 인터뷰한 내용에서 한번 들여다볼 어떤 이번 사건의 주요 어떤 모멘텀에서 정황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어떤 발언이 있어서 두 패널로부터 한번 분석적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